안녕하십니까, PNS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CE 마킹 중에서도 삼성에서 CE 인증을 요구하는 사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삼성전자 DS, 네, 반도체 부분입니다. 그리고 삼성 디스플레이, 여기에는 그 지정 인증 기간 제도라는 것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즉, 삼성전자와 디스플레이에서 인증 기간들을 조사하고 평가를 해서 실력이 있다라고 판단되는 회사들에게, 그런 회사들에게만 인증을 받도록 이제 제도를 만들어 놓은 것이죠. 어떻게 보면 이게 이익을 지켜주는 걸로 보일 수 있는데요. 그렇지는 않고, 그 인증 기간들은 굉장히 까다로운 요구 조건, 그리고 부가적인 요구 조건, 이런 것들을 또 받아야 되고요. 감시를 항상 받습니다. 그래서 이들 인증 기관들은 삼성에서 요구하는 여러 가지 요구 조건들을 수용해야만 하고요. 그리고 기술적인 협조도 해야 되고요. 이런 서로 공생의 관계, 협력의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것이죠. 굉장히 높은 수준의 퀄리티를 갖고 있어야만 이 인증기관에 지정이 될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바로 삼성전자 DS 부분과 삼성 디스플레이의 지정 인증기관입니다. 네, 저희 꽤 오래됐습니다. 삼성전자 DS 부분에는 작년에 이제 지정이 됐고요. 저희 회사 유명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기술력으로 아주 유명한 회사입니다. 삼성에서 이제 요구하는 규격은 크게 이제 세 가지입니다. CE 마크, CMS2, S 마크. 그런데 이제 S 마크는 우리나라의 코샤에서 진행을 하죠. 네, 그 국가에서 운영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비용이 좀 저렴합니다만 공무원들이 인증을 하기 때문에 매우 그 방어적인 심사를 하게 됩니다. 제가 이 방어적이라는 표현을 쓰게 되는데, 공무원들의 성향은 책임을 안 지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방어적이다라고 이제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똑같은 사안이 되면 S마크 인증의 경우에는 가급적이면은 아주 그냥 이 조치를 하세요. 어떤 예외 조건들 생겨가지고 못하는 이유가 생겨도 하세요.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죠. 반면에 CE마크와 S마크는 민간 기관에서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기 힘든 사항이 생기면 그럼 다른 방법을 한번 찾아볼까요? 이런 이제 서비스적인 마인드들이 좀 있는 서비스들이죠. 대신에 CE마크와 CMS2는 가격이 조금 더 비쌉니다. S마크보다는 조금 더 비쌉니다.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PNS가 바로 지정 인증 기관이고요. 저희가 이제 삼성전자 DS 부분과 삼성 디스플레이의 커먼 스펙이라고 합니다. 기계에 대한 기본 스펙에 대해서 이제 조언도 해드리고 또 교육도 해드리고 그러고 있습니다. 교육할 때는 이제 비용을 받고 있고요. 상생을 하면서 협조를 하면서 이렇게 성장해 나가고 있습니다. 한국 기업 중에는 유일해요, 저희가. 네, 이 두 회사의 동시에 인증기관으로 등록하는 것은 저희가 유일합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서 말씀은 안 드리는데, 저희 회사는 삼성 SDI, 그 다음에 LG 디스플레이의 지정 인증기관이기도 했었습니다. 지금은 그 두 회사는 이제 그 제도를 공식적으로는 운영하고 있지 않아요. 하지만 저희가 이제 그쪽의 일은 계속 하고 있는 상태인 거죠. 여기서 이제 하이닉스가 빠졌죠. SK 하이닉스. SK 하이닉스는 지정 인증 기간 제도를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무 데서나 할 수 있는데요. 저는 솔직히 걱정이 됩니다. 하이닉스가 이 제도를 잘 운영을 하시면 많은 이점들이 있거든요. 자기들의 요구 사항들을 그대로 이제 인증 기관을 통해서 구현할 수도 있고, 그 기술 집단들이죠. 인증 기관들은 그 통해서 지원도 좀 받을 수 있고 서로 이제 협업을 해 나갈 수 있는데, 그렇게 못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제 친구가 하이닉스 임원인데 한번 소개 좀 해줘라 이래 얘기를 했더니 싫다고 하더라고요. 네, 서로 위민하는 방법인데 왜 싫다고 했냐면, 우리끼리 이제 서로 민폐 주기 싫어하는 그런 것 때문에 저도 더 이상 얘기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자, 삼성 CE 마킹의 차이점은 뭐냐면, 가장 중요한 게 전자파 시험이 필수라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 제가 전자파 시험이 필수는 아니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었죠. 근데 삼성은 필수입니다. 전기시험에서 제가 절연저항 시험이라든가 내전압 시험은 안 해도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삼성전자로 가는 경우 그리고 삼성 디스플레이로 가는 경우에는 예외 없이 시험을 수행해야 됩니다. 또 추가적으로 국내 관련법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CE 마킹은 원래 유럽으로 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삼성에 납품하는 거니까 한국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당연히 국내법을 충족해야 됩니다. 산업안전보건법이나 화관법이나 뭐 여러 가지 관련 엮이는 법들은 다 이제 지켜야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 이 지정 인증기관들은 CE마킹뿐만 아니고 국내 법에 대해서도 검토를 함께 진행을 하도록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두 회사 모두 커먼 스펙을 갖고 있거든요. 우리가 줄여서 커먼 스펙이라고 합니다. 기계 설비에 요구되는 공통 사양인데 이거를 모두 충족해야 됩니다. 인증기관들이 이제 실력 있는 인증기관들은 이거를 충족하는지 안 하는지도 함께 이제 봐드리는 거죠. 그래서 이제 두 번 심사를 받지 않게끔 도와드리거나 아니면 이제 삼성에서 검수가 왔을 때 뭐 이런저런 이것저것 저것 해라 이런 얘기들이 분명히 나오긴 하겠습니다만 적어도 안전과 관련해서는 한번 필터링이 된다라는 것이 이제 좀 차이점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차이점 중에 하나가 이제 이 기술 문서를 인증기관이 보관을 합니다. 뭐 삼성에다가 제출을 요구를 하기도 하는데요. 보통은 인증기관이 보관하고 있다가 문제가 생기면 인증기관이 이제 대응을 하게 됩니다. 사고 조사 같은 것들 진행을 하게 되고요. 기술 문서를 한국어로 작성하니까 여러모로 편하죠. 매뉴얼 한국어, 그다음에 영어 성적서도 한국어, 그다음 여러 가지 뭐 자료들도 다 한국어로 작성되는 것이 좋습니다. 또 이거 말고도 추가 시험이 있어요. 삼성 디스플레이로 납품하는 경우에는 전류통전 시험을 합니다. 나중에 기회 되면 이 전류통전 시험이 무엇인지 좀 간략하게 한번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만 일단은 전기가 전격 용량만큼이 충분히 들어왔을 때 전선이나 단자대가 이제 녹는지 안 녹는지를 확인하는 시험이에요. 굉장히 이게 좀 특별한 시험입니다. 위험하기도 하고요. 대신에 이제 이 시험을 통과를 하면 들어가서 그 화재 위험은 현저히 줄어드는 것이죠. 이런 시험을 하는 이유는 설비가 납품이 되고 난 뒤에 어떠한 이유에서든 간에 전격 용량에 가까운 수치까지 사용량이 전기 사용량이 늘어날 경우에 애석하게도 단자대 쪽에서 소송 사고가 일어나는 가능성들이 여러 업체들을 통해서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소송 사고가 나면은 그 경우에는 보통은 장비 사용자 측의 귀책 사유가 됩니다. 그런데 이 포설하고 전선을 연결하거나 하는 것들이 사실은 기계 제조업체가 납품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훅업이라고 하거든요. 훅업을 잘못해서 생기기도 하기 때문에 더 책임 소재를 명확하기 위해서 하는 시험으로 판단이 됩니다. 저희가 이 시험을 꽤 많이 하고 있고요. 계측기만 해도 여러 세트가 있습니다. 전수입니다. 전수. 예를 들어서 기계를 100대를 납품을 한다 라고 했을 때 인증은 한 대만 하면 돼요. 전자파 시험도 한 대, 전기 시험도 한 대. 하지만 이 전류통전 시험은 100대를 해야 됩니다. 굉장히 많은 시험이죠. 그러다 보니까 전류통전 시험은 제일 중요한 게 빨리 끝나야 되고 그다음에 그 시험비가 너무 비싸지면 안 됩니다. 저희도 이거를 거의 뭐 인건비 정도 수준에서 그냥 받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런 식으로라도 시험을 하는 것이 좋은 것 같아요. 이거를 만약에 전류통전 시험기를 직접 사시고 직접 시험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일이 없을 때는 그게 다 로스가 돼버려요. 예. 그러니까 그냥 저희한테 맡기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싸게 해드립니다. 아주 싸게 해드립니다. 예. 여러 대 있을 경우에. 자, 그 다음에 삼성전자 DS로 납품되는 경우에는 고조파 시험을 합니다. 이 고조파 시험은 지난번에 한번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우리가 60Hz로 전기가 이렇게 가잖아요. 전류가 이렇게 공급이 되는데 제2 고조파는 이거의 2배, 정수배입니다. 제3 고조파는 3배 이런 식으로요. 이런 고조파들이 이제 여기 섞이게 되면 제가 그래프가 이것이 일그러져서 이런 식으로 될 수 있다라고 제가 한번 설명을 드렸어요. 그러면서 이것이 전력 손실분이 되고 결과적으로 전체적으로 공장의 입장에서 보면은 매우 큰 손실로 이어지거나 화재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두 회사 모두 이제 화재를 어떤 식으로 막을 것인지에 대해서 이제 고민한 결과라고 보여지는데요. 삼성전자 DS 부분의 경우에는 그 제가 볼 때는 히터나 좀 특별한 컨트롤러들이 많다 보니까 히터를 쓰는 SCR을 쓰게 되면은 이 SCR에서 이런 고조파가 발생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고조파가 특정 이상 값을 가지게 되면은 여러 장비에 영향을 미치게 되고 이로 인해서 장비가 셧다운이 되고 또 화재가 날 수도 있으니까 삼성전자 DS 부분에서는 고조파 시험을 통해서 고조파가 발생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입증을 해야 됩니다.
예, 그런 시험을 이제 추가로 하게 되고, 이 시험도 저희들이 이제 같이 진행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전류통전 시험은 페일이 나면은 원인을 찾기는 정말 쉬워요. 눈으로 보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열화상 카메라를 이용해서 눈으로 보면서 이제 확인을 하니까 쉽게 찾을 수 있는데, 고조파는 이게 쉽게 안 됩니다. 노이즈 필터를 뭐 하나 설치한다고 하면 기계를 다시 만들어야 될 수도 있어요. 근데 고조파 대응할 수 있는 노이즈 필터가 굉장히 사이즈도 크고 기간도 오래 걸리고 또 된다는 보장도 없고, 그래서 고조파를 억제시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뭘 하셔야 되냐면, 고조파를 발생시킬 수 있는 제품 자체를 안 쓰셔야 됩니다. SCR. 제가 지금 SCR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SCR 우리가 쓸 수밖에 없다라고 하면 반드시 CE 마킹을 받은 것을 쓰시고요. CE 마킹도 항상 뭐다? COC 인증을 받은 제품을 쓰세요. DOC로 받은 거는 저희 일단 의심을 해 봐야 됩니다. 믿을 수가 없어요. 제 경험상으로 봤을 때는. 네, 그렇게 하시면은 고조파 문제에서 좀 벗어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이것도 그냥 마지노선이에요. 근데 생기면 어쩔 도리가 없어요. 이거는 그 기계를 만드는 회사 쪽에서 부품업체에다가 푸시를 가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자, 세미S2가 나을까요? CE 마킹이 나을까요? 기술적으로는 규격적으로는 차이가 있지만은 실제 결과적으로는 큰 차이가 없어요. 그런데 이제 세미S2는 문서가 더 많아요. 그래서 인증 비용이 높습니다. 그 세미S2는 나중에 이제 어떤 문서를 만들어야 되는지를 따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리고 이 세미S2의 기본적인 문제가 뭐냐면, 한국에는 적용 안 했으면 좋겠어요. 세미S2를. 이건 미국에서나 하면 되는 거예요. 왜? 이 세미S2 기준이 상당수가 미국 기준입니다. 그러니까 안시 코드를 쓴다거나 그 NFPA 코드를 씁니다. 이 규격은 IC하고는 딴 나라 이야기예요. IC하고는 전혀 달라요. 그러니까 국내법을 맞추지 못하는 상황이 생깁니다. 세미S2를 맞추면 국내법을 못 맞추게 되고, 국내법을 맞추면은 세미S2를 못 맞추게 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으니까 한국법하고 괴리가 있어요. 세미S2는. 세미S2를 만든 게 IBM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IBM인가 인텔입니다. 인텔로 알고 있는데, 인텔이 미국 회사잖아요. 그리고 이 세미를 만들어 가지고 자기 미국 회사들끼리 서로 공유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게. 그렇게 만들어진 거라서 미국법 딱 그대로 맞춰져 있습니다. 지금은 삼성하고 대만의 TSMC하고 여러 중국의 그 디스플레이 업체들이 지금 전체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데, 여전히 이 규격은 미국 규격을 반영하고 있어요. 삼성 분들과 제가 항상 이 얘기를 하는데, 세미S2 이거 바꿔야 된다. IC로 기반으로 규격이 안 바뀌면 이거 진짜 이거 법적으로 문제가 생긴다. 이런 얘기를 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미국으로 가는 거 아니면은 세미S2를 추천하지 않아요. SK 하이닉스에 계시는 그 안전 담당자분들도 요 얘기를 좀 귀담아 들으셔야 됩니다. 세미S2는 한국 실정이랑은 안 맞습니다. 화학물질을 사용하는 경우 세미S2를 해야 된다, 뭐 이런 설들이 있는데요. 화학물질을 사용한다면 더더욱 CE 마킹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국내법과 일치하기 때문이에요. 한국은 PSM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Process Safety Management System. 그래서 프로세스 세이프티 매니지먼트 시스템입니다. 그 국내법으로 이거를 대상 설비들이 있으면은 굉장히 규제가 까다롭고요. 이 기본이 되는 것이 IC 스탠다드하고 코샤 코드예요. 코샤 코드. 제가 말씀드렸죠. 코샤 코드가 어디서 왔다고 그랬어요. 네, IC 코드에서 왔거나 EN 코드에서 왔어요. 유럽 규격이요. 그러니까 당연히 CE 마킹이 훨씬 더 가깝거든요, 이게. 그런데 세미S2를 하게 되면은 느닷없이 NFPA 코드가 나온단 말입니다. NFPA 규격, 미국 규격이 막 등장을 하면 PSM하고 안 맞게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안 맞아요. 그래서 케미칼을 사용한다면 CE 마킹으로 하는 게 맞습니다. 네. 그리고 이걸 기준으로 IC 규격에서 폭발 위험 구간을 계산하는 규격이 있습니다. 6007-10-1. 요게 이제 화학물질의 그 가스에 대한 폭발 위험 구간 계산식인데요. 이게 코샤 코드로도 그대로 이제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이걸 CE 마크를 써야만 더 부합한다. 세미S2를 하게 되면 다른 규격으로 갑니다. 나중에 이제 이 CE 마크하고 세미S2 기준이 다르니까 삼성의 입장에서나 혹은 뭐 엔드 유저 입장에서나 뭐 좀 문제가 나중에 생기지 않습니까? 라고 하는데요. 삼성으로 들어간 설비들은 이래요. 중요한 거는 이 CE 마크 기준이나 세미S2 기준이 아니에요. 커먼 스펙입니다. 그래서 이 커먼 스펙을 충족을 해야 되고요. 이 커먼 스펙은 CE마크와 S마크의 장점들, 그리고 국내법과의 일치성들을 검토한 내용들이기 때문에 매우 잘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커먼 스펙을 맞추면 자연스럽게 CE마크하고 SMS2는 자연스럽게 맞아 떨어지게 됩니다.
물론 이 전문가들이 그 CE 마킹이나 SMES2 평가를 하는 전문가들은 또 다른 시각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커머스 백에서 다루지 못하는 여러 가지 것들을 이제 저희들이 보기는 합니다만, 결과적으로 최종적으로 우리가 이거를 충족시키지 못하면은 저희가 인증서를 못 드려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두 개가 결국 똑같아지는 현상이 나옵니다. 그렇다면 좀 더 작성해야 되는 문서의 양이 적은 CE마크, 그 다음에 국내법과 일치도가 좋은 CE마크를 선택하는 것이 좋다라는 것이죠. CMS2 한다고 케미칼 그 설비들 대충 보지 않습니다. 더 까다롭게 봅니다. 똑같이 까다롭게 봅니다. 네, 지금까지 사람과 사회를 생각하는 안전기술 서비스 기업 PNS였습니다. 감사합니다.